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이 사건을, 과거의 이 사건을 현재의 화두로 밀어 올린 건 형제복지원에서 3년 동안 갇혀 지낸 피해자였습니다. 앞서 봤던 그 한신혜 씨의 동생 한종선 씨인데요. 한신혜 씨와 함께 형제복지원에 갇히게 된 당시 9살 한종선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 5월부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고요. 피해자들을 동물 짐승처럼 만들었으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직접 글씨를 쓰고 돗자리 하나와 얇은 이불 한 장을 든 채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됩니다. 9살 소년이 마흔 즈음에 장년이 돼서 빼곡히 써내려간 그곳의 진실은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운동으로 점화됐고요. 피해자들은 근 3년간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묵묵히 해가면서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과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금 세상 밖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크게 받다가 점점 그 관심이 옅어졌어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이번에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2015년 4월에는 이렇게 국회 앞에서 모여서 절규로 가득 찬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뒤섞여서 어지럽게 붙은 얼굴을 한 채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2017년 9월에는 부산 형제복지원터에서 청와대까지 국토 대장정도 했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과 유관단체 회원들이 국토대장정 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장정의 출발지는 1975년 옛 형제복지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복지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정도로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때의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정말 그때의 고통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트라우마가 지금 다시 더 올라오는 그런 실정이고요. 부산에서 출발한 이들은 하루 평균 22km씩 22일 동안 행진합니다. 22일간의 대장정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뭉치게 했습니다. 자신만이 아픈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동료의 고통을 품에 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 통과될 때까지 900일 넘게 국회 앞에서 찌는 듯한 더위를 길바닥에서 견뎌야 했었습니다. 이런 투쟁의 결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그리고 성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서산 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큰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사정의 기본법이 개정됐고요. 얼마 전에 지난 5월 27일이죠.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서 많은 과거사 사건의 조사가 개시되어 있고 현재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